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2년 전 미국 검찰로부터 몰수 소송을 당한 대북제재 위반 기업의 자금 약 230만 달러가 최종적으로 몰수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미국 법무부가 몰수한 금액이 1,000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둔 소송도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지난 2018년 11월 익명의 싱가포르 기업과 홍콩 소재 중국 기업 2곳 등 3개 기업의 자금이 대북제재 위반에 이용됐다며 미국 법원에 몰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이 만든 위장회사가 석탄을 수출하고 정유를 구입할 때 사용된 자금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약 2년 6개월 후인 지난 5일 미국 검찰은 이중 싱가포르 기업과 중국 기업 한 곳의 피소 금액 232만 달러에 대해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문건을 미국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결정이 내려지는 궐석 판결을 요청하는 이 문건에서 소송 관련 내용을 규정에 따라 공시하고 피소 기업인 싱가포르와 홍콩 소재 기업에도 보냈지만 이 중 1개 기업만이 응답했을 뿐 나머지 2개 기업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의 자금 232만 달러는 이변이 없는 한 궐석 판결을 통해 미국 정부에 최종 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정부는 이처럼 최근 대북제재 위반 자금에 대한 몰수 소송을 가속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에는 싱가포르 사업가 곽이생을 형사 기소하면서 그가 대북제재 위반에 이용한 2,734톤급 유조선 커리저스호에 대해 몰수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국 검찰이 대북제재 위반 자금과 북한의 불법 해킹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자금 등을 상대로 몰수 소송을 진행 중인 사건은 최소 6건입니다. 중국 등의 자금이 예치돼 추가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소송까지 합치면 10건이 넘는 북한 관련 민사 몰수 소송이 미국 법원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최종 몰수 판결로 자산을 몰수당한 기업과 개인은 4건으로 약 1,158만 3천 달러 규모며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소송들로 추가 몰수가 이뤄질 경우 전체 몰수 금액 규모는 더 커집니다. 존 티머스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지난해 북한의 불법 행위 근절 도구의 하나로 법무부의 조치가 활용되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The big change is the shift from the counterterrorism work to the nation-state threat. And that's where the bulk of the work is today. And when I say nation-state threat, really I mean 4 countries that occupy China, North Korea, Iran, and Russia. 미국의 전문가들은 법무부가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서 다른 부처들보다 더 독립적이라면서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관련 증거가 포착되면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법적인 조치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 문제에 있어서 과거 행정부보다 더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병행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 대외 정책 외교의 중심은 인권이라고 밝힌 바이든 행정부의 첫 G7 외교장관 회의에서 확인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 부대사를 지낸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 문제와 민주주의 촉진에 있어 과거 다른 행정부보다 더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서 이런 입장은 북한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시작하면 인권 문제를 협상 의제로 다룰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I think the Trump administration raised human rights issues at the beginning in a tactical way to try to increase pressure on North Korea to negotiate. I think for the Biden administration, it's not a tactic, it's a core part of their policy.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이 미북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인권 문제는 피할 수 없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 문제를 다룰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I think the fact is that if there's a willingness to denuclearize and an interest in having a better relationship, human rights is kind of an inevitable subject to raise, but
I expect it would be done in a way that will be positive for the overall relationship, not negative. 데니엘 스나이더 스탠포드대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를 이전 행정부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인권 문제를 꼭 핵 협상의 맥락에서 다뤄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권 문제는 지속적으로 다뤄야 할 보편적 문제라는 겁니다. I think it's just important to keep speaking out about it in a consistent way. You don't have to go into a negotiating session about nuclear weapons and start talking about human rights. 코리아 소사이어티 선임 정책국장인 스티븐 노퍼 콜럼비아대 교수는 미국이 다자기구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비핵화 문제가 미국과 북한 간 협상에서 여전히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는 유엔이나 다른 국제기구들이 우려를 표명해온 세계 보편적인 사안으로서 다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미국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 국가 단위 위협에 대한 대응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은 경제, 군사적으로 미국과 겨룰 수 없는 상황에서 사이버 역량을 비대칭 전략으로 삼으려 한다고 미국 법무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존 데머스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6일 법무부가 국가안보에 대한 사이버 위협과 법무부의 대응을 주제로 개최한 대담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이들 국가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이버 역량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데머스 차관보는 특히 북한이 경제적, 군사적 그리고 외교적으로 미국과 겨룰 수 없는 상황에서 사이버 역량을 정교하게 발전시켜 이를 힘의 균형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비대칭 전력으로 삼으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범죄 관련 피고인들이 해당 국가에 머물 경우 체포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지난 2월 북한 해커 3명을 기소하며 이에 연루됐던 캐나다계 미국인을 붙잡아 돈 세탁 관여를 시인받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들을 기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부를 대리해 이뤄지는 사이버 안보 위협 행위에 대한 제재 부과 내용 등이 담긴 사이버 외교 법안이 미국 하원 본회의를 통과해 상원으로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21일 표결 처리된 이 법안은 국제 사이버 공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확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는 표결 전 발언을 통해 미국은 전 세계의 인터넷이 자유롭고 신뢰할 수 있으며 안전하도록 전략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맥카울 의원은 그러면서 사이버 외교 법안은 국무부가 잘못된 정보 확산을 막고 사이버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동맹,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 중 북한에 대한 사이버 안보 제재에 관한 의회의 인식 조항에는 북한 정부를 대신해 컴퓨터 네트워크나 시스템을 이용해 해외 개인이나 정부 또는 단체, 기관을 상대로 사이버 안보를 해치는 심각한 행위에 고의로 관여하는 모든 단체와 기관을 제재 대상에 올려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완료된 가운데 북한이 미북 관계 돌파구 마련을 위해 향후 도발 등 벼랑 끝 전술을 선택할 경우 미국과 한국 당국은 연합 군사훈련의 재개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군 특전사령관을 지낸 전인범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는 6일 한국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국방연구포럼 창립 세미나에 참석해 한미 양국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원을 위해 2018년 이후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면서 훈련 효과가 저하됐고 이는 주한미군 등의 대비태세 유지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전 부총재는 또 한국 내 민원 때문에 실사격 훈련이 제한되면서 미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일본이나 미국 본토로 귀국해 사격하는 실정이라면서 이는 곧 한반도 전체의 전력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이 같은 훈련 여건의 미비는 주한미군의 일부 철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행사의 축사를 통해 한국군은 바이든 행정부 시대를 맞아 한미동맹을 한 차원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철통 같은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